팀을 위한다고 한 조언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뒷담화가 되고 막 열심적으로 팀원들을 독려했는데 이게 갑질로 오해받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현대적인 이 직장 내 문제를 해결할 무려 2500년 전의 지혜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니,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도대체 내 진심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답답함 느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말인데 이게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 정말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되죠. 바로 이런 순간들이죠. 정말 뼈아프게 해준 조언은 어느새 나를 그냥 헐뜯는 말이 되어 있고요. 성과를 위해서 막 열정을 불태웠는데 이건 상대를 괴롭히는 권력 남용, 즉 갑질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소통의 비극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왜곡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논어의 핵심 통찰을 통해서 신뢰를 쌓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소통의 조난사고는요, 대부분 관계 속에 신뢰라고 하는 일종의 안전망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정교한 논리라고 해도 이 안전망이 없으면 그냥 다 독이 돼서 돌아올 뿐인 거죠. 놀랍게도 2500년 전에 공자의 제자였던 자하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바로 관계의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어떤 귀한 씨앗이라도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는 절대 뿌리를 내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신뢰라는 이 비옥한 토양이 먼저 준비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뢰라는 토양,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논어 자장편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해법의 핵심은요, 바로 두 가지 통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원문 속에 담긴 지혜를 통해서 신뢰의 힘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첫 번째 통찰입니다. 군자, 그러니까 리더는 먼저 신뢰를 얻은 후에야 사람들에게 일을 맡긴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키면 사람들은 저 리더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로라는 한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그냥 몸으로 하는 육체 노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뜻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억지로 애써서 일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의미를 알고 나면 앞선 문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아주 명확해지죠. 신뢰가 있을 때 업무 지시는 우리 팀의 공동 목표가 되지만 신뢰가 없다면 그 똑같은 지시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개인적인 공격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이 오직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죠. 자, 두 번째 통찰로 넘어가 볼까요? 자아는 똑같은 원리를 충고나 조언의 상황에도 적용합니다. 신뢰를 얻은 후에야 비로소 상대의 잘못을 바로잡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뢰라는 필터가 없으면요, 아무리 사실에 근거하고 객관적으로 옳은 조언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귀에는 그저 자신을 헐뜯는 비방으로 들릴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소통의 성패는 말의 논리가 아니라 그 말을 받쳐주는 믿음의 깊이에 달려있는 거죠. 왜 신뢰가 먼저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어떻게 그 신뢰의 토양을 만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그 핵심 원칙은 바로 이성대인이라는 사자성어에 담겨 있습니다.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뜻인데요. 진정한 권위는 직급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꾸밈 없는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죠. 이 진정성은 세 가지 구체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솔직함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감추지 않고 투명하게 인정하는 용기. 둘째는 경청인데요.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상대의 어려움은 없는지 먼저 묻고 들어주는 존중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일관성. 어제와 오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꾸준함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신뢰의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 원칙들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 교훈을 아주 혹독하게 배워야 했던 한 관리자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김 과장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주 인정받는 실력자였죠.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고 그 믿음으로 팀원들을 아주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수시로 보고를 요구하고 지시를 쏟아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짐작이 가시죠? 팀원들은 점점 김 과장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통은 끊겼고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버렸습니다. 그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결정적인 갈등 끝에 김 과장은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신뢰의 부재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팀원들 앞에서 자신의 조급함과 과오를 솔직하게 사과했습니다. 지시하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했고 권위라는 칼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짐 과장은 이 경험을 통해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뛰어난 역량보다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뢰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김 과장의 이야기는 단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뢰는요, 직함이라 권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정직한 태도로 정성껏 쌓아 올린 내 삶의 기록과도 같습니다. 노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신뢰라는 바탕이 없는 지시는 상대에게 고통을 줄 뿐이고 신뢰가 빠진 조언은 결국 비난의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정말 간단하죠? 오늘 하루 동료나 후배 혹은 가족에게 던졌던 여러분의 말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 말은 과연 신뢰라는 든든한 토양 위에 단단히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인을 잃고 공허한 허공을 떠돌다가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관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25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장 현대적인 지혜일 겁니다.